이번엔 원전 얘기해보겠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과 맺은 합의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불공정 계약, 굴욕 계약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네, K원전 진실게임. 교수님, 이게 뭔가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체코 원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전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최대 어떤 업적으로 또 많이 홍보가 됐던 부분인데 이게 제동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전 기업이 한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에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은 원천 무효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 입찰에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갔었습니다. 네. 프랑스 기업과 웨스팅하우스, 우리 이 세 기업이 3파전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수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약간의 이제 목리를 부린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부터 이거를 제기를 했었으면은 아예 입찰에서부터 진입을 안 했을 텐데 다 입찰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낙찰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심수를 부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체코의 어떤 반독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 지적재산권에 이제 제소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코 법원에서는 해결해라. 알아서 한국과 한수원과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좀 해결해라. 근데 이게 이제 극적으로 2025년 1월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규 원전 계약을 완전히 체결하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외부적으로 들은 거지만 네. 최근에 들어서 여기에 뭔가 이면 계약이 있었다. 이게 뭔가 그동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에 이것이 지적재산권 소송이 어떤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단어가 조인트 벤처죠.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합작을 해서 앞으로 모든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동반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한수원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액수를 웨스팅하우스에 계속 앞으로 지불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많은 유럽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원전 수주의 체결에 있어서 한수원은 다 웨스팅하우스 허락을 받고 다 그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약간 굴욕적인 상황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데 한수원 측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체코 원전 수준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웨스팅하우스를 네. 협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긴 내용을 좀 네.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수출에 성공을 잘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면 계약 내용들이 지금 알려지는 내용들을 봤더니 이게 약간 굴욕적이다, 이게 불공정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수주를 할 때마다 한 기마다 웨스팅하우스 쪽에다 돈을 내야 되고 그 기간은 50년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앞으로 유럽 수출은 막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딱 이렇습니다. 이제 한 기당 무조건 이제 기술료나 그다음 일종의 로얄티를 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이 계약의 유효 기간이 50년이다. 그러니까 꽤 길죠. 네.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는 시장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인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미 수주한 체코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된다. 나머지는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네네네. 수주 대상 지역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공개가 된 거는 아니니까 네네네. 알려진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할 때만 하더라도 보면 유럽 진출 교두보여서 앞으로 먹거리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수주하는데 제한이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원천 기술이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뭐 우리는 우리 기술이라고 처음에 우겼는데 APR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 기술이 사실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처음에 우리가 배워서 만든 기술이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야, 이 특허 우리 거니까 원천 우리한테 돈 내라. 우리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앞으로 계속 수주를 하려면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속 지난한 싸움을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제 극적인 타결을 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총체적으로 이제 수익을 얼마나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봤을 때 우리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그러면 이거를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사를 만들면 이제 전 세계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우리는 시공권을 따고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뭐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상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또 일부 외부 시각에서는 이거는 너무 굴종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원전 계약 내용, 그것도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랑 논란인 상황입니다. 근데 K 원전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또 최근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인가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은 다 사기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원전인데 원전이죠. 네. 원전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까지 빨리 지을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 내에 뭐 어떤 것들을 착공하기를 원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한수원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상황이다. 다른 조선업에서 마스가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원전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강공으로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지만 시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한수원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한테 손을 내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를 사실 선언하기도 했었거든요. 목표치도 아까 잠시 보셨는데 굉장히 높아요. 2050년까지 뭐 몇 배의 그 원전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한테는 분명히 얻을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전을 이제 하나의 이 원천적인 어떤 에너지 소스로 지금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400기가와트, 400기를 2050년까지 목표치로 정했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이제 지금 현재 하는 그 용량에 비해서 4배까지 늘리겠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주도하는 거예요. 미국의 아까 계속 미국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그 중심에 설 것이고 그 배후에는 또 우리 한수원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까 기자님께서도 잘 설명하셨지만은 결국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트럼프 2.0 시대에 이러한 원자력을 중심으로 미국이 계속 커나가는데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우리는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이러한 어떤 그 웨이브를 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타고 어떤 우리의 그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면서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사실 원전의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가 사실 배운 네네네. 나라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짓지는 않나 봐요.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시공을 하는 식으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그 자국에서는 조금 하는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가지고 소형 원전까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킨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진짜 맞대응을 하고 기술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도 원전을 여러 가지 새로 짓고 있고 또 새로 소형 원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뭐 지금 있던 원전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원하는 어떤 그런 운영 능력과 관련돼 있어서는 오히려 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 원전 제2의 마스가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풀어가고 또 잘 먼저 설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